또 한편에서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앞서서 좋습니다. 뭐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먼저 추진할 수 있다. 다 좋은데 결국에는 사업성 문제, 이 사업성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며 또 부작용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? 무분별하게 기존에는 굳이 생각이 없던 단지들도 우리도 추진하겠다 이런 단지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야 우리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냥 재건축하자. 아니야 리모델링 계속 해야 돼. 오히려 분쟁이 생기면서 또 발목 잡히는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, 변호사님? 실제로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이 쏙 빠지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재건축에 대해서만 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모델링으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다가 근데 이제 재건축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서 그렇죠. 사업이 지연되는 형태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사실 이게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 개정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미지수이기는 해요 현재로서는.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 같은 것들을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면 사실 이제 그 뭐 건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는 다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단계에서 매몰 비용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. 근데 여기서 안전진단 통과를 못한다?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상 폐지 않을까요? 사실상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패스트 트랙 중에 하나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도 그 어떤 추진위원회나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뭔가 이제 추진 동력을 그 뭐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수 있는 게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나 이런 법정단체 설립이 법적으로 이제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임의단체들이 좀 난립해서 그 내부의 분쟁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파트 단지를 보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하는 게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 지정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구체화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재건축 속도를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이기는 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그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단지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올려줄 수는 없을까요? 네, 무조건 올려주게 되면은 주거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고 또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과 어떤 이제 그 행정청 간에 그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지연되는 요소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가는 단지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요. 근데 이번 정책에는 뭐 이런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향후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저는 또 걱정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돈이잖아요. 머니인데 추가 분담금 문제가 최근에 또 건축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건축비가 올라가니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려달라. 이것도 또 발목을 잡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? 실제로 이제 추가 분담금 한 1, 2억만 올라도 이제 그 관리처분 계획 총회 통과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얼마 전에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긴 한데 네. 추가 분담금이 한 1, 2억씩 오르니까 이제 총회 부결됐거든요. 서민들은 1억, 2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냐고. 그렇죠.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재건축은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단지이면서 그렇죠. 또 재건축 부담금이 사실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최근에 1월 10일 대책을 포함해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좀 완화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제 완화가 돼서 뭐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억대로 이제 재건축 부담금만 이제 그 발생하는 것들도 꽤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고 재건축은 뭐 이거에다가 더해서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최근에 공사비 갈등이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부산의 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공사비가 900만 원 넘는 1000만 원에 가까운 뭐 그렇게 제한이 된 곳도 있을 정도로
지금 공사비가 좀 많이 높은 상태예요. 그래서 그 반포주공 1단지, 네네. 그 반포 1주구 같은 경우에도 1, 2, 3주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의 공사비보다 한 1조 5천억 원 네. 그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총 공사비가 4조 가까이 되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재건축은 사실 이제 사업 수익성이 나오는 단지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. 그래서 실거주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